안녕하세요. 엄마의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협찬받은 제품은 닥터플랜츠의 식물 재배기입니다. 협찬 제의가 와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시중에 여러 제품이 나왔을 때에는 좀 적당한 가격대로 내가 이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적당한 제품이 협찬 제안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받고 한 달 넘게 사용을 했고, 그 결과 좋다고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왜 이 식물 재배기를 꼭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기후위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경고를 한 것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를 봤을 때에는 와, 이게 우리의 금미래일 수도 있겠다. 거기서 보면 돈이 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신선 채소는 물론이거니와 이 채소를 먹이로 하는 동물들을 또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족관에서 생선을 길러가지고 회까지 먹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바퀴벌레로 만든 프로틴바조차도 매일 먹지 못해서 그걸로 싸움이 날 정도잖아요. 기후위기가 생기면 얼어 죽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온도에 막 말라 죽거나 열사병으로 죽거나 막 이런 게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후위기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건 먹거리예요. 아직까지는 날씨가 오락가락해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산의 나무가 푸릇푸릇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제때제때 공급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우리가 먹고 있는 농작물들 생산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이 먹거리가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먹거리가 너무 높은 가격으로 치솟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아이에게 신선한 채소를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키울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해서 식물 재배기를 내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에 의해서 식물 재배 등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조건이 있었어요. 너무 비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된다, 그리고 튼튼해야 된다. 이게 제가 소유할 식물 재배기한테 요구하던 딱 3가지 조건이었는데, 다행히 이 닥터플랜츠는 그 모든 것을 충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용 전에는 중요한지 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갖추고 있어서 제가 사용하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생긴 게 허접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사용하는데 진짜 불편함이 없고 효과가 있고, 식물등의 단점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추천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요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 외보다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얘가 타이머 설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켠 시간부터 12시간 동안 얘가 켜 있어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끌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일부러 끄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자동으로 12시간 동안 켜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1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켜져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제품 같은 거 사면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작동해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좀 며칠 지나면 이게 일상이 되면서부터는 얘한테 신경도 잘 안 쓰게 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켜졌다 꺼졌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경으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가 물을 넣고, 이제 여기 이런 수경 포트가 있는데 이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로단이라고 하는, 이게 인공 토양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이 다른 제품이랑 좀 비교했을 때 특장점을 가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던데, 이게 미네랄을 이렇게 섬유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볼륨 있게 만든 건데, 요거를 뜯어가지고 요 수경포트 안에 이렇게 담아서 요 안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이제 씨앗이 뿌리가 나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토도 여러분들은 흙이라고
하면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뿌리가 있는 집,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제일 중요했어요. 요 인공토양인 이 그로당 역시도 얘 자체가 식물한테 엄청 좋은 영양분이 된다기보다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집으로서의 기능이 주 목적이고요. 양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몸담고 있는 물에 들어있어야 그걸로 인해서 식물이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어차피 소모품으로 이제 새로운 걸 갈아서 써야 되는데 백색가전의 탑인 저도 좋아하는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게 비싸요. 그래서 샀을 때의 제품 가격도 비싸고 이제 요 소모품의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요거를 스펀지를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수경포트에다가 그로단을 담고 여기다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자라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담아가지고 수경재배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 밑에 물을 이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에 당연히 영양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기준선까지 넣으면 3리터의 물이 들어가는데 3리터의 물에 얼마만큼의 영양분을 넣어야 되는지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는 영양분을 그냥 숟가락으로 진짜 딱 정해진 만큼만 여기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했더니 이것도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식물 키울 때 밑에다가 순환 펌프 같은 거를 이렇게 넣는 제품도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순환 펌프가 없었어요. 그 순환 펌프 안에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또 그게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어서 여기에 순환 펌프를 개인적으로 넣어서 사용할 수는 있게끔 디자인이 됐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LED 조명 이게 빛의 세기가 2단계가 돼요. 지금은 제가 무드등으로 놔뒀는데 이건 밤에 사용하실 때 한 요 정도 밝기로 사용하시라는 거고 이게 권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것보다 좀 더 센 식물등 버전이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요 정도. 이게 카메라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요거 설치할 때 아이랑 같이 이거 설치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봤었는데 요 무드등 정도가 사진에 찍힐 때는 되게 예쁘게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식물등은 되게 부담스럽게 나오던데 실제로 이제 제가 집에다가 맨날 일상적으로 켜놓고 사용을 했을 때에는 요 무드등은 켜졌나 안 켜졌나 잘 안 보이고 낮이나 밤이나 식물등 요 밝기로 켜놓고 있으면 이게 하얀데 이 빛을 받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지금 식물을 다 수확해가지고 지금은 텅텅 비어있지만 여기에 초록초록 식물이 있으면 되게 그냥 그 자체가 싱그럽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실용성이 있는 데다가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 이 수경포트는 11개가 들어가고요. 보시면 간격이 요 간격이에요. 그래서 좀 넓은 편이에요. 사실은 넓은 편인데 넓은 편이기는 하나 제가 상추도 키우고 뭐 이것저것 키워봤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이렇게 커지면 좀 복잡 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식물 재배기한테 너무 많은 걸 또 바랄 수는 없고 또 공간상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면 그래도 간격은 넓은 편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요 정도 키워가지고도 3인 가정, 4인 가정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지만 진짜 그런 날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진짜 만약에 기후변화가 심해져가지고 우리가 신선 채소를 너무 비싸가지고 돈 줘서 사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진짜 오게 되면 그럼 우리가 정말 많이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자, 요게 분리가 돼서 여기에 탑을 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픈에다가 해놓고 얘를 들어버리면 이런 평평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 똑같은 제품을 여기에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처럼 위로 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쯤 되면 이제 식물 공장 되는 거죠.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유일한 단점은 청소하기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여기 안에 녹조가 생기게 되는데 요 수조통이 이게 본체랑 한 몸이다 보니까 요거를 통째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붓기가 조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여기 물을 말려가지고 닦아내는 식으로 청소를 했었는데 이 회사 측에서도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트레이를 또 따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트레이가 2,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 있어서 이 플라스틱 통에 물을 채웠다가 담아서 사용을 하다가 청소할 때는 그 통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버리면 되는 식으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협찬을 해주시면서 자유롭게 리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이렇게 리뷰하는 게 맞나 싶지만 정말 자유롭게 리뷰를 해보았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걸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미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세대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있어서 아직도 남의 일로 생각을 하고 멀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재미있게 그리고 또 짧게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최지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영상을 제가 설명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두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설국열차 리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제품을 협찬해주신 닥터플랜츠 측에도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올게. 식물 만들기. 여기 말르는 채 먼저 여기에 물을 넣어. 그 다음 이 칼로 싹둑싹 해서 내물을 여기다 넣어.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걸 여기다 뿌리래. 그 다음에 식물을 넣고 저걸 여기다 넣고 여기 아래 물을 넣고. 식물들아 물 마시고 쑥쑥 잘 자라렴. 어린이가 약한 빛에 죽겠지 엄마. 아니, 강하게 키우고 싶은데?